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하는 건지 했을 때 주주들이 보는 이득은 뭐고, 그리고 회사가 보는 이익은 뭔지, 그리고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례까지 조금씩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좀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상증자의 개요예요. 증자를 하면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 자본금이란 용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본 총계라는 용어도 있고 자본금이라는 용어도 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또는 새 주주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외부에 그 자금을 이렇게 들여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비용 없이 증자를 하되 그 주식들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무상증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용어들을 좀 알아야 돼요. 기업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표랑 같이 보이시죠? 기업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진다. 자본은 여기서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이 된다. 자본이랑 자본금, 자산 다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잉여금은 이제 이익잉여금과 자산 재평가 적립금 그리고 주식 초과 발행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라 하면 주식 발행으로 모은 사업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잉여금이라 하면 이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여서 거둬들인 이익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자본금을 굴려서 이 주식으로 얻은 어떤 투자금을 확보해서 그 투자금으로 회사를 굴려서 잘 운영해서 이렇게 벌여들인 이익들, 그 여러 가지 이익을 잉여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이 잉여금의 일부를 이렇게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강 이해되시죠? 이거 명확히 잡고 가셔야 돼요. 자본, 자본금, 잉여금 이렇게. 그래서 기업의 자산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성되는 것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에 담긴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표에 나왔었죠. 이 얘기는 잉여금이 감소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하고요. 자기자본 총액은 변함이 없다. 이해되시죠? 자기자본의 총액은, 그러니까 잉여금이 뭐 100만 원이고 자본금이 100만 원이다 하면은 이 잉여금을 50으로 줄이고 나머지 50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150에 50이 되죠. 그럼 자본은 200만 원 그대로인데 얘는 150으로 늘고 잉여금은 50만 원으로 줄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실제 실례는 아니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입니다. 자본금의 규모가 5억짜리인 회사가 있다. 이 얘기는 액면가가 5천원인 주식이라고 하면 주식이 10만 주가 있다는 거겠죠. 그것을 주주가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의 주주들이 똑같이 1000주씩을 가지고 있다. 5천원짜리 주식을 1000주씩 가지고 있어. 그럼 500만원씩 100명의 주주니까 5억 원이 되죠. 이 회사가 10%의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본금의 10%, 그러니까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을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옮기는 게 되죠. 그러면은 잉여금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고 자본금은 플러스 5천만 원이 되고, 그래서 5천원짜리 주식 1만 주씩을 100명에게 100주씩을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상증자의 의의를 좀 볼게요. 이제 잉여금을 재원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 잉여금의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잉여금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이익잉여금,
자산 재평가 적립금,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익잉여금이란 영업으로 벌여들인 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후에 회사 내부에 쌓아둔 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산 재평가 적립금은 뭐 부동산 같은 자산들, 그래서 장부가 기준보다 지금 현재 시가가 더 높아져 가지고 발생한 차익, 주식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이제 오늘 HLB에서 공시한 내용이 이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500원짜리 주식인데 이 주식이 시세가 뭐 1000원, 만원이 갔어. 그러면 그때 새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액면가보다 높게 새로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 액면가와 그 발행가의 차익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냐? 회사가 얻을 어떤 이익은 뭐냐를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는 자본금과 발행 주식 수는 증가하는데 회사 자산은 변화가 없어요. 가장 큰 목적은 회사의 주가 관리이다. 인기 관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 잉여금이 많다. 한마디로 재무가 건전하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소규모 기업은 무상증자를 악용하기도 하는데 증자 발표 전에 미리 매집을 해놓고 증자 발표 직후에 상승한 그 분량만큼 차익을 실현한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 무상증자가 이제 주가 상승이 무상증자 이꼬르 주가 상승이 무조건적이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시 참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본 잠식은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아지는 걸 얘기를 해요. 자본 잠식률은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 이거를 자본금으로 나눈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높을수록 이 자본 잠식률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본 잠식률, 자본이 잠식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자본 총계가 높을수록 이 회사의 자본 잠식률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안전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클수록 재무가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는 이 반대로 자본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태로운 기업들은 무상증자가 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가 건전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HLB와 무상증자 내용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오늘이죠. 무상증자 공시가 떴어요. HLB와 HLB생명과학 두 회사가 공시를 한다고 나란히 뉴스를 보냈고 100% 실시를 합니다. 기존 주주 모두 주식 하나당 한 개의 주식을 배정을 받게 돼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3월 16일 오후 18시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된 인원들입니다. 내가 3월 16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큼 곱하기 2를 해서 그만큼 주식을 추가로 또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 주식이 상장되는 것은 이제 4월 1일, 그때부터 이제 이 주식들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 받은 주식들을. 참고적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등재되는 것은 D+2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3월 14일 장 마감일 기준으로 내가 HLB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3월 16일 18시 기준으로 주주 명부 등재가 되고, 그리고 4월 1일부로 그 새로운 주식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4일 장이 끝나고 15일 장이 시작이 될 텐데, 그 3월 15일 주식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권리락 발생이라고 해서 주가가 확 떨어져요.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뭐 싸게 팔고 싸게 사고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권리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HLB의 무상증자 재원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해서 약 265억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265억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할 예정이다 라고 뉴스가 떴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권리락이 중요한데, 권리락은 무상증자의 권리를 얻은 최종일의 종가 나누기 1 더하기 무상 배정 비율이라고 해요. 권리락 그 가격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3월 15일이라고 했죠. 3월 15일인데 3월 14일 장 마감일 날 예를 들면 HLB 주가가 7만원이다. 그러면 7만원을 1 더하기 무상증자 배정 비율이 100%니까 1을 해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HLB의 3월 14일 종가, 그걸 하면 HLB의 3월 15일 시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권리락 가격이겠죠. 그러면은 7만원이면 35,000원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식은 내가 만약에 HLB를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주가 35,000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겠죠. 15일 오전이 되면. 대신에 그 주식들을 35,000원에 팔기는 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언제 팔 수 있냐? 내 계좌에 언제 찍히냐? 그게 이제 4월 1일이라는 얘기죠. 좀 이해되셨을 겁니다. 권리락 당일 HTS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평균 단가는 반으로 줄어든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놀래죠. 매도가 가능하지만 전량 매도를 하더라도 신주 상장은 그대로, 그러니까 4월 1일 날 새로 들어올 100주는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유통 주식의 반 정도가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HLB 주주들이 3월 15일 날 자기 주식을 전부 다 팔아도 4월 1일까지 절반 정도에 달하는 주식이 어딘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뜻이 돼요. 이해되셨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의 흐름을 좀 보시면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공시 당일날 튀었다가 조금씩 하락한다. 그리고 권리락일 근처에 가서 좀 상승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7만원인 주식이 3월 15일이 되니까 35,000원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싸잖아요.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상승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권리락 당일 또 한 번 상승을 한다.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가격과 적은 유통 물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락 당일 3월 15일부터 신주 상장일 4월 1일까지는 물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다가 이후 신주 상장일이 되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건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HLB랑 직접적인 적용은 하지 말아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상증자의 사례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지웰이라는 종목의 사례를 좀 볼게요. 이지웰의 무상증자는 1대1로 이루어졌고 공시일은 8월 4일이었어요. HLB 치면 오늘 같은 날이 8월 4일이었고 기준일이 8월 14일, 10일 정도 후, 그리고 상장일이 8월 31일. HLB보다 더 폭이 짧죠 지금. 그죠? HLB는 2월 26일 날 공시를 하고 3월 15일 정도의 기준일을 잡고 16일인가? 그때 잡고 그 다음 4월 1일로 상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8월, 이게 지금 이 기준선이 8월 3일 기준이거든요. 8월 4일 날 공시가 떴을 때 음봉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8월 14일 가격이 이거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확 떨어지죠. 사람들이 이제 메리트가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다가 권리락도 발생하고 유통 물량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8월 31일, 8월 말일이죠. 이때 이제 쭉 올랐다가 다시 확 빼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엔 8월 3일 혹은 8월 4일 공시일 기준보다 가격이 더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경향이에요. 대신에 이제 내 주식은 이때보다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유한양행의 사례입니다. 유한양행은 1대 0.005,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주만 이렇게 받는 무상증자를 했었어요. 공시일은 12월 11일이었고 12월 11일, 기준일은 1월 1일, 1월 1일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상장일은 1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좀 이렇게 많이 등락폭을 하다가 상장일 이후로는 확 고꾸라진 케이스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쨌든 12월 10일 요때 공시날 혹은 1월 1일 기준으로 요 전날 요때쯤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수는 평단은 뭐 75,000원인데 주식수는 2배로 늘어났고, 그리고 대신에 주가가 반타작으로 떨어졌냐? 그러면 75,000원의 반타작이면 37,500원이죠. 37,000원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무상증자가 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떠한지 이 사례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HLB가 갈지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상증자 이슈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몇 차례 더 좋은 소식을 좀 내보내면서 주가를 더 이렇게 상승을 시켜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HLB가 그렇게 더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는지, 호재거리를 내보낼 게 있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주가가 67,00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개지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치면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좋은 기운 드릴 테니까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